이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때 치아들이 더 꽉 물게 되면 점점 더 어긋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쌤TV 김병국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후배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경험을 얘기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치아가 좀 시려서 동네에 있는 치과를 2년 전에 갔었는데 시린 치아를 먼저 이제 치료를 받았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잘 이렇게 지내다가 또다시 치아가 그 부위가 좀 시려서 스케일링도 좀 하고 다른 치료를 좀 하느라 입을 좀 오래 벌리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시린 치아는 증상이 좀 가라앉았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 귀 앞쪽에 있는 턱이 불편하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 턱관절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막 하게 된 거죠. 동네 치과 의사분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엑스레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턱관절 질환,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도 이런 문제를 저한테 호소한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배가 치료했던 원장님이 가보라고 했던 큰 병원, 대학병원은 전문적인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한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는 구강내과 치과랑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이런 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턱관절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TMJ Examination Chart라고 해서 TMJ는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예요. 그래서 이런 턱관절 질환을 보는 이제 전문적인 차트를 만드는 거죠. 언제부터 병변이 발생했는지, 통증이 있는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입이 잘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리고 벌어지는 정도에 따르는 통증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하고요. 관절의 잡음, 소음들이 어떤 식으로 입을 벌릴 때 나는지, 다물었을 때 나는지, 이 턱관절 주변의 통증이 실질적으로는 두경부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목 뒷부분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얼굴과 목 부위의 통증 부위를 체크하는 이런 이제 전문적인 문진과 여러 가지 환자 내 검사와 함께 엑스레이 사진을 찍겠죠. TMJ 관절 엑스레이랑 파노라마랑 아주 심한 경우에는 MRI도 촬영하지만 대부분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우리들이 이제 전반적인 TMJ 문제를 진단하게 되죠. TMJ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절 자체 내 병변입니다. 허리 디스크랑 연관지어서 보면 허리 디스크가 추간판 돌출처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TMJ에 있는 그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나와서 뒤쪽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신경 부위를 압박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절 내 자체의 어떤 병변, 혹은 이것이 점점 지나서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TMJ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까지 연관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많이 지난 안 좋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근막성 동통 증후군이에요. 즉 근육과 연관된 통증인 거죠. 그래서 이 근육과 연관된 통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치료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려진 이제 진단에 따르는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관절 내 병변, 즉 디스크 자체의 문제, 나아가서 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교정이라든지 보철로서는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치료들도 스플린트 치료를 해서 일단은 관절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물리치료랑 같이 병행할 수도 있겠지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 내 병변은 일반적인 교정이랑 보철 치료로는 턱관절 질환을 치료할 수 없는
좀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과 관계된 통증, 근막성 동통 증후군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성 동통 증후군은 대부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갈이라든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딱딱한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로 생기는 원인들에 의한 근막성 동통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합의 부조화인 거죠. 그래서 교합의 부조화로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근막성 동통 증후군, 즉 TMJ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약물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것은 첫 번째, 당연히 치료는 습관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죠. 이를 악물는 습관이 있으면 줄이려고 해야 되고,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줄여야 되고, 그래서 뭐 커피를 줄인다든지 한쪽으로 모로 이렇게 딱딱한 베개를 베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삼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생활 속에서 환경적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치료는 초음파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 역시 마찬가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정형외과나 재활학과에 가서 치료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악관절 주변이라든지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에다가 그런 것들을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스플린트겠죠. 스플린트 치료를 통해서 자료화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플린트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개시키고, 그 이개시킴으로 인한 이 디스크 뒤쪽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성 근막성 동통 증후군일 경우에는 그러한 악습관을 첫 번째 줄이거나 물리치료, 스프린트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호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교합부조화로 생길 수 있는 근막성 동통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의 어떤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TMJ 문제가 있을 때 교정을 해야 됩니까? 혹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TMJ 문제가 나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디스크예요. 이 주변에 이제 조직들,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겠죠. 이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랑 거의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있는 턱,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디스크에 의해서 딱 일렬로 이렇게 잘 이쁘게 있는 관계. 정상적으로 교합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교합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태가 생기는지 한번 보죠. 정상적인 교합 관계가 자, 이런 교합 부조화가 생기니까 위쪽 관절과 아래쪽 관절이 일치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때 치아들이 더 꽉 물게 되면 점점 더 어긋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 위쪽과 아래쪽의 치아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스프린트 같은 걸 끼게 되죠. 자, 스프린트를 이렇게 끼게 되면 딱딱딱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점점점 스트레스가 줄죠. 스트레스가 줄고 관절이 어느 정도 편안한 위치로 가고 위쪽과 아래쪽의 관절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랑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프린트 치료를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받다 보면 이 뒷부분에 눌렸던 조직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스프린트를 이제 빼게 되면, 이 스프린트를 빼게 되면, 자,
스프린트를 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합은 좀 부조화가 있지만은 관절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교정 치료라든지 보철 치료 안 하셔도 돼요. 하실 필요가 없죠. 관절도 안정이 되고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모든 부정교합을 다 TMJ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하지 않습니다. 보철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러한 것들이 나는 정말 불편해 해서 다시 또 다른 교합 간섭에 의해서 부조화에 의해서 이를 또 악습관이 나타나기 스트레스 받으면 꽉 물죠. 다시 안 좋아지죠. 반복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스플린트 물리치료 이후에 우리가 교정적인 치료, 이 상태에서 교합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합을 맞추는 것도 역시 TMJ 스프린트 역할과 똑같은 이 교합적인 배열을 이제 여기에 다시 맞춰서 이렇게 교합을 완성시키면 내가 이제 이렇게 교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교정 혹은 보철 치료를 통해서 교합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TMJ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만약에 혹시 안 됐다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TMJ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결국 이 후배는 요즘 그런 어떤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실인치아로 유발된 치과 치료 시에 받은 스트레스,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근막성 동통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물리치료를 먼저 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스플린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스플린트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랑 병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은 통증이 많이 완화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는 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어떤 교합 부조화가 또 다른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교정이랑 보철 치료를 이어서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TMJ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TMJ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치과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 보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쌤TV 김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네. 수고 많으셨어요.